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수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두 가지를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기 일식이 다음 주 8일 날, 우리나라로는 9일 날 북미 대륙의 개기 일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개기 일식을 보기 위해서 100만 명 이상이 모여든다. 이렇게 하는 보도가 있어서 개기 일식. 우리나라는 개기 일식은 그렇게 흔치 않은데요. 지금부터 11년 후 2035년 9월 달에 우리나라도 개기 일식이 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런 문제 하나고, 두 번째는 미국의 그 Z세대들이 대학을 가는 거가 주가 아니고 용접공, 배관공으로 간다.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가느니 그 용접공과 배관공으로 취업을 위해서 한다. 그 미국의 Z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기일식, 여러분들이 그 일식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태양이 있습니다. 지구가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요 가운데 달이 들어갑니다. 그 태양 빛이 이 달의 그림자로다가 완전히 까맣게 보이는, 아주 안 보이는 데가 개기일식이고, 그 옆에 이 달의 가해를 빛을 보여가지고 조금 그 개기일식보다는 좀 이렇게 훤하게 보이는데, 그런 데가 부분일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에 오는 그 북미에 나타나는 것은 개기일식, 한 4분 몇 초 동안 완전히 그 지역에는 깜깜하게 보이자는 거예요. 태양 빛이 완전히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 중간에서. 이게 개기일식. 근데 이 개기일식을 할 적에 거기를 그 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천문연에서 두 팀이나 미국에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달이 이제 태양을 가렸는데, 이 태양의 그 태양 가에 둘레 있는데 여기를 코로나라고 합니다. 코로나. 여기가 그 온도가 뜨겁고 빛이 강하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이 코로나 그 태양 가해를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싶어도 이 빛이 강하고 뭐고 해서 그래서 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개기일식 하는데 이 달이 껴 있기 때문에 태양 가해가 그게 강한 빛을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코로나 상태를 연구하는 거에 과학자들이 기다려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도 두 개 팀이 미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 계기 일식이 과학자들에겐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2035년도에 계기 일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옛날엔 뭐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개기일식이 일어나면 하늘에 어떤 그 조화가 있어서 그 왕국에 그게 행이 될 거냐 불행이 될 거냐, 행복이 될 거냐 불행이 될 거냐, 이런 문제로 설왕설래를 했다고 합니다. 100만 명 인파 초비상 8일 미국 북미 대륙 덮치는
역대급 개개일식 어떤가? 한국 천문연 천문연구원이죠. 천문연 미 개기일식의 2개 관측팀 파견, 코로나 연구 진행, 일식 계기로 나사와 개발한 코덱스 마지막 지상 관측도 수행.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위성을 보낼 건데요. 그 위성에 보내기 전에 코로나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거기다 첨가해서 위성을 띄울 거죠.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개개일식입니다. 태양을 완전히 가렸어요. 완전히 가렸어요. 그 이 옆에 빛은 이제 옆으로 뻗어나온 거고, 여기서 요 달의 요 부분에 있는 그 지역, 그것이 이제 거기 비치는 데가 개기일식이고, 그 옆에가 부분일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개기일식을 하는데 이렇게 과학자들 비롯해서 많은 관광객들도 간다. 그래서 100만 명이 모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주 8일 우리나라 시간은 9일 날 북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개기일식이 펼쳐진다. 태양 연구를 위한 최적의 기회인 만큼 우리나라의 한국천문연구원도 직접 현장에 찾아가 코로나 연구, 코로나 그래프, 코덱스, 지상 관측을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천문연은 현지 시각 기준 오는 8일, 한국 시간 9일, 멕시코, 미국을 지나 캐나다 동부를 가로지르는 개기일식이 진행된다고 2일 밝혔다. 달의 본 그림자가 지나가는 지역은 최대 4분 30초에 이르는 시간 동안 개기일식의 암흑을 경험할 수 있다. 일식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면서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며 태양의 전체를 가리면 개기일식이라고 칭한다. 이번 일식은 국내에서는 관측할 수 없다. 미국 텍사스주 람파사스시 기준으로는 8일 12시 18분부터 14시 58분까지 2시간 40분간 진행되며 태양이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은 그 기간은 4분 26초다. 지금 현재 이게 태양입니다. 여기 달입니다. 달. 이게 지금 지구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빛이 달에 가려서 이쪽에 있는 면으로 보나 이쪽에 있는 면으로 해서 이렇게 요 까맣게 보이는 요 부분이 개기일식이고요. 그 옆으로 이렇게 좀 비춰서 좀 희미하게 보이는 데가 여기가 부분일식입니다. 부분. 네, 요쪽에가 지금 현재 개기일식이 지금 북미 쪽에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을 통과할 예정이다. 한반도에서 볼 수 있는 개기일식은 2035년 9월 2일 오전 9시 40분경 북한 평양 지역, 강원도 고성 등 일부 지역에서 볼 수 있으며 서울의 경우 부분 일식으로 관측 가능하다. 개기일식은 지상에서 태양 대기 가장 바깥을 둘러싼 태양 코로나를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평소 태양의 밝은 광구 때문에 관측이 불가능한 대기층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 연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난제는 코로나 온도 가열과 태양풍 가속의 원리다. 태양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나아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면서
바깥 대기 부분인 코로나에서는 오히려 수백만 도까지 가열된다. 또한 태양 표면에서 초속 수십 킬로미터 정도의 태양풍이 코로나를 지나 지구 근처에서는 초속 수백 킬로미터로 가속된다. 이 같은 태양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천문연은 이번 일식 때 텍사스주 람파사스 시와 리키 시의 두 팀의 관측단을 파견해 개기일식 때 관측이 가능한 태양의 바깥 대기 부분인 코로나를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공동 개발한 국제우주정거장용 코로나 그래프 코덱스의 핵심 연구를 위한 마지막 지상 관측을 수행할 예정이다. 두 관측단은 올해 9월 발사를 앞둔 코덱스의 핵심 기술인 편광 카메라와 새로운 편분광 장비를 활용해 태양 반경의 1배에서 4배에 이르는 지역인 낮은 코로나 영역의 관측을 시도하게 된다. 기상 악화에 따른 관측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 200km 떨어진 두 곳에서 관측을 진행한다. 첫 번째 관측단은 천문연 나사 개기일식 관측단은 천문연에서 개발한 우주형 편광 카메라와 편광 기능이 없는 카메라를 함께 사용한다. 기존 개기일식 관측을 통해 얻어진 코로나의 온도와 속도 정보는 모두 비편광 관측을 통해 이루어진다. 편광 관측을 통해 더욱 정확한 코덱스 관측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활용할 예정이다. 두 번째 관측단은 텍사스주 리키시에서 새로운 편분광 관측 장비 태양 코로나 멀티슬릿 편분광기를 사용해 전자와 이온의 온도와 속도, 먼지의 편광 정보를 측정한다. 이 결과는 코덱스가 9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관측할 중간 코로나 영역인 태양 반경의 3 내지 8배 영역의 관측 결과의 상호 보완적인 연구 자료로 활용된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은 이 기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를 거예요. 우리 보통 시민들이야 그저 일식이 왔구나, 개기일식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들하는데 이 과학자들은 더 많은 부분에 더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그걸 갖다가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다가 거기 가서 그때 일식 때 거기를 관측하는 겁니다. 참 우주의 그 변화는 참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부분을 미지수 또는 퀘스천 마크를 남겨주기도 합니다만 끊임없이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나쁜 점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좋은 점은 그걸 더 연구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다고 해서 참 과학자들의 노고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35년 9월 달에 개기일식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오는 것도 평양 쪽하고 고성 쪽에 이쪽에서 볼 수 있다니까 우리 서울 같은 데에서는 개기일식은 못 보고 부분일식을 볼 수 있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미국의 그 학생들, 대학을 가지 않고 미국의 Z세대들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용접 배관 쪽으로 많이 간다. 그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도 참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발표 때 얘기됐습니다만
전문가 양성을 하는 대학원을 가서 연구하는 사람들 있죠. 전문가들요. 뭐 피아노를 전문하는 그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참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의학을 한다든지 또 과학을 한다든지 생명공학을 한다든지 뭐 이게 미생물을 한다든지 이게 그런 부분에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고는 구태에 꼭 대학을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나와서 전문 학교를 다녀서 그래서 자기가 취미에 맞는 부분 자기가 취업해서 그저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여집니다. 우리나라는 너도 나도 일단 대학은 가고 보자 이렇게 해서 가정의 부모님들은 힘들고 또 본인도 괜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아닌가. 물론 대학 나와서 학술적인 것을 많이 담아 놓으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머리 활용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 여하튼 그 미국의 Z 세대들이 요즘에 고등학교 나와서 용접공이나 배관공으로 많이 빠진다. 용접은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한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뭐 이 공장도 뭐 공장에서도 용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쇠붙이를 같이 이어서 붙여서 써야 되는 그런 걸 또 만드는 그 제작하는 그런 회사에서는 반드시 용접공이 필요하죠. 배관공이 필요하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배 수주를 참 많이 했는데 용접공이 없어서 외국에서 훈련시켜서 용접공을 데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그런 그 기술자들이 필요한 우리 한국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취업을 안 하더라도 놀면 놀았지 용접공 같은 데 그렇게 취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에서 젊은이들을 용접공들을 수입해오는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아마 보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정부나 국민들도 미래를 위한 그런 보여주기식이 아닌 내실이는 그런 진로가 되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진로를 찾고 싶어 하면서도 대학에 갈 생각은 없는 이들을 위한 현명한 길이죠. 지난해 가을 미국의 한 직업훈련학교에서 9개월 과정의 용접 수업을 수료한 테너 버제스는 고등학교 졸업 후 또래와는 사뭇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그는 매일 아침 캠퍼스 대신 샌디에고에 있는 한 병원으로 출근해 용접과 배관 설치를 돕는다. 대학 졸업장은 못 받게 됐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다. 일반 사무직보다 현장에서 뛰는 게 적성에도 맞고 약 5년 뒤에는 1억 원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버제스는 말했다. 미 일간 윌스트리트 저널은 1일 Z세대는 어떻게 공구벨트를 세대가 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요즘 미국에서 버제스처럼 대학 진학 대신 기술직을 선택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학 등록금이 치솟아 부담이 커진 데 비해 졸업장이 주는 효용 가치는 낮아졌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에서 직업훈련 칼리지에 등록한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6% 증가해 2018년 교육 분야 비영리 단체 NSC가 관련 데이터를 추적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건설 기술을 공부하는 학생과 차량 유지 보수 등 업무를 배우는 학생도 각각 23%가 늘었다. 용접이나 배관 등 업무가 높은 수익을 안겨주면서 기술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건설직 신규 직원의 임금은 전년 대비 5.1% 오른 48,089달러, 약 하나로 6,500만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 분야 종사자 임금 인상률은 2.7%로 39,520달러로 한화 약 5,300만 원이다. 건설직 신입사원의 연봉 중간값이 회계사, 정보기술, IT, 유지보수 업계 수준을 넘어선 지 이미 4년째라고 급여 분석업체 ADP는 설명했다. 위스콘신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상담 업무를 맡은 스티브 슈나이더는 여전히 4년제 대학이 최고의 표준이라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다른 길의 가능성을 알게 하는 데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요즘엔 뭐 금년 만능식으로 해서요. 돈 많은 사람이 양반이고 돈 많은 사람이 뭐 지식인이고 돈 많은 사람이 뭐 사회를 주름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심지어는 법관으로 있고 뭐 대법관으로도 있던 사람도 말이죠. 성남시에 뭐 50억 크럭에 가입되고 뭐 50억을 받았니 얼마든지 뭐 아직 재판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아주 지상 최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즘에는 금전 만능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생들은 대학을 가느니 젊은이들이 기술을 배워서 그냥 편안히 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본받을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세심한 정부의 노력이나 우리 기성세대의 생각이 좀 바꿔질 때도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는 보람 있는 저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